안녕하세요. 영화 A인입니다. 지난 14일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문폴 언론 시사에 참석했었습니다. 영화는 정말 잘 관람했고요. 리뷰를 당일날 바로 했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미루다 보니까 개봉일인 16일 오늘 리뷰를 올리게 됩니다. 유튜브를 좀 막 시작해서 서툴고 실수가 좀 많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냥 라디오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 백인백색이죠. 보시는 분들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영화의 평가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리뷰 중에는 영화의 중요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스포일러 요소가 좀 포함될 수 있어요. 요거는 기준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포일러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폴은 달이 지구에 추락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작한 대재난 블록버스터입니다. 영화 중에는 그 달이 어떤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유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지중해 향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니까 거대한 해일, 지진 같은 이 대재앙이 일어나요. 이렇게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면서 충돌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일입니다. 문폴은 이 30일 동안 인류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이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인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주요 등장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브라이언 하퍼, 케이시 하우스맨, 그다음에 조 파울러. 이렇게 3명입니다. 이렇게 3명이고 먼저 주인공인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전직 비행사입니다. 한 10년 전이죠. 2011년에 우주에서 위성수리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미아가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하지만 이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초능력은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에요. 남아있는 동료와 함께 지구의 진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동료까지 구해서 지구에 돌아오면 영웅이죠. 그런데 원래 이 사고가 브라이언의 실수로 비롯됐다 하면서 그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사가.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사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다 보니까 대중의 비난도 받고 이혼도 당하고 이렇게 돼서 가족도 잃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현재 시점으로 옵니다. 전 아내인 브렌다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업가 톰과 재혼을 했어요. 여기서 톰 역할은 그 마이클 페냐가 맡았어요. 우리에게는 앤트맨에서 수다쟁이 루이스로 유명하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주 대중들한테 비난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엇나가요. 엇나가서 말썽 부리는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아들 소니와는 굉장히 좀 브라이언이 관계가 좀 안 좋아요. 이런 부자의 갈등이 있어요.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 천문대 가이드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집세 낼 돈도 없고 해서 집주인 몰래 도망다니는 좀 비참한 좀 심세죠. 이 대중에 버림받고 몰락한 아메리칸 히어로 브라이언 역에는 패트릭 윌슨이 연기를 맡아서 이제 열연을 보입니다. 이 두 번째 등장인물인 케이시는 우주에 관해서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음모론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달이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이제 브라이언은 이제 처음에 이 케이시의 주장을 듣고는 이건 헛소리라고 하면서 당연히 안 믿죠. 안 믿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달 추락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번엔 반대로 브라이언이 케이시를 찾아가죠. 케이시는 미국 네바다 51구역에 외계인이 있다 이런 거라든지 하는 그런 우주에 관련된 음모론들이 많잖아요. 그런 음모론들에 푹 빠져 사는 덕후예요. 너드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좀 문제를 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약들을 이제 복용하는데 이런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은 이렇게 뭔가 처음엔 신뢰를 안 줘요. 약간 매드니스한 느낌. 케이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좀 외면을 당하는 그런 소수 의견자의 모습을 좀 보여줘요.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달이 지구와 충돌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인류를 구하는 영웅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떡하니 서게 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모론계의 성덕이죠. 케이시 역에는 존 브래들리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나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입니다. 브라이언하고 10년 전 우주에서 일어났던 사고 있죠. 브라이언하고 동선하고 있었던
브라이언의 상관이에요. 이제 죽을 뻔했는데 정말 브라이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브라이언의 주장을 믿어주지는 않았어요. 브라이언과 사이가 좀 서먹서먹했죠. 조가 나중에 뒤늦게 이 사고와 관련돼서 은폐됐던 진실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는 달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브라이언을 설득을 하죠.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를 파헤치고 함께 지구를 구할 특공대를 조직하는 이 정의로운 리더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조역은 할리 베리가 연기를 맡았습니다. 저는 사실 할리 베리 하면 캣 우먼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 상영 중인 더 배트맨을 보면서 할리 베리를 떠올렸어요. 이 외에 이제 또 눈에 띄는 배우가 한 명 있는데요. 베이비시터 미셸 역을 맡은 켈리 유입니다. 조의 아들을 케어하고 있는 인물인데 조연이지만 그래도 출연 지분이 좀 있습니다. 켈리 유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월간 윤종신 6월호에서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노래를 불렀었던 중국계 캐나다인 가수입니다. 배우 겸 가수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연기하는 켈리 유는 처음 봤어요. 옛날에 뮤직비디오는 봤죠. 나름 좋아요. 연기가 어색하지 않고 잘 하더라고요.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이렇게 합작이에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좀 이게 안배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 촬영지는 캐나다 몬트리올이고요. 제작비는 1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863억 원 정도 되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영화입니다. 2시간 10분의 러닝타임 동안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느낌은 과연 지구박살 전문가 롤랜드 에머리 감독 나온 영화다. 이런 한 줄 평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초질관으로 연출 스토리 어느 부분에서도 모두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자본을 투입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막 이 CG 이걸 구현하죠. 인물 관계에 있어서는 아메리칸 스타일,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이런 부분들, 전 남편, 전 부인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나쁜 사이인 부자 관계 이런 게 등장해요. 공통적으로 약간 서사가 좀 허탈하다. 뭔가 짜임새 있는 서사는 좀 없는 편이시죠. 이 분의 영화를 보면. 그리고 전작에서 어디선가 봤던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자기 복제적인 그런 영화를 좀 만드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단점으로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장점, 단점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이 영화는 이런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그 모든 것을 좀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런 영화예요. 롤랜드 에머리 감독 영화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1996년작인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침공을 해서 인류가 멸망 위기에 놓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98년 작품인 고질라에서는 괴수 고질라가 나타나서 인류 멸망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리고 2004년 작품인 투모로우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새 빙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인류가 위기에 몰려요. 그 다음에 2009년작인 2012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지구 멸망설 요거를 가지고 만든 인류 멸망의 위기를 다룬 또 영화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감독님은 2016년에는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를 만드시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 멸망 위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신작 문폴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이런 또 인류 멸망 위기를 영화로 만드셨죠. 보세요. 문폴 같은 경우에는 쭉 일맥상통하는 코드가 있잖아요. 인류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 인류 멸망의 이 혈통, 이 DNA를 이어받은 이 영화예요. 롤랜드 에머리 감독은 인류 멸망, 지구 박살 이쪽으로만 외길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멸망 영화 쪽에서는 이제 달인을 좀 이 롤랜드 에머리 감독 영화 특징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고 무지성으로 뇌정지 상태에서 그 스크린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이 동공진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스펙타클 블록버스터의 액션을 멍하니 보는 맛, 이 맛으로 보는 영화죠. 에머리 감독 영화는. 이 영화도 똑같습니다.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죠. 과학 고증 없습니다. 물리법칙? 생각하지도 마세요. 전혀 그런 거는 따지지 마세요. 그걸 따지면서 볼 영화가 아니에요. 테마파크에 가서 내가 롤러코스터를 탄다, 즐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영화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다가도 보면은 저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는 지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생각 없이 보면 괜찮은 영화다. 말도 안 되는 거대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으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보신다면 정말 만족을 하실 거예요. 단점으로 저는 이제 가장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대자본이 1,80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쩐지 CG 부분은 이게 품질이 좀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좀 저렴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장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마블 영화 그래픽 같은 거에 좀 굉장히 그런 섬세한 그래픽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 눈높이에는 좀 아무래도 보기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다 때려부시는 그 스펙타클한 시퀀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웅장하죠. 이 영화는 진짜 그런 부분은 정말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일반관에서 보는 것보다는 2D관에서 보는 것보다는 IMAX, 4DX 이 4DX 포맷으로 최적화된 것 같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 영화는 좀 특수관 포맷으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끝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인류가 이제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이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오랜 싸움을 해왔죠. 이렇게 생존을 해왔고 이런 인류가 달의 추락이라는 진짜 전대미문의 대재해를 눈앞에 두고 전면의 위기 여기 딱 놓인 상태잖아요. 이 인류 멸망을 막으려는 그 주인공들 그리고 여러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고군분투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휴먼 스토리 후반부에 밝혀지는 진짜 달의 정체 그리고 진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게 좀 후반부에 좀 녹아 있어요. 그 스토리에. 그리고 그래서 진짜 무엇보다도 정말 이 영화의 중요한 점은 후반부에 펼쳐지는 정말 압도적인 우주적인 대재난 이런 걸 묘사한 비주얼이에요. 이것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가 서사나 개연성, 물리적인 과학적 고증 이런 걸 크게 따지면서 볼 영화가 아니죠. 그냥 즐기는 기분으로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 팝콘 무비입니다. 저는 문폴 이 영화의 점수를 10점 만점에 5점 6점? 5.5점에서 6점 사이 이렇게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보는 분들의 호불호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영화긴 한데 또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의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